한국은 그냥 따라쟁이다. 그 한마디로 모든 게 시작됐습니다. 그의 고집은 혹한 속에서 배신으로 돌아왔고 생사의 기로에 선 그는 끝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가 외면했던 그 기술,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영상을 보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러시아 노보시비르스크에서 시베리아 건설이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세르게이 콜로프라고 합니다. 올해로 52살이고 이 험한 건설업계에서 20년을 버텨왔죠. 시베리아의 혹독한 추위와 싸우며 교량부터 고층 빌딩까지 안 지어본 게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중국산 건설 장비에 완전히 빠져 있었습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성능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특히 굴삭기나 크레인 같은 대형 장비들은 중국 제품이 최고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죠. 그런데 한국산 장비는 솔직히 눈에 차지 않았어요. 가격만 비싸고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변 건설업계 사람들도 다들 그렇게 말했거든요. 한국 기술이야 중국 따라하는 수준 아니겠냐고요. 작년 가을 새로운 대형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중국에서 굴삭기 15대와 크레인 8대를 들여왔습니다. 가격이 한국산의 절반 수준이었거든요. 이익을 생각하면 당연한 선택이었죠. 회사 임직원들과 장비 도입 회의를 할 때도 저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한국 건설 장비요? 중국 기술 따라하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가성비로 승부하죠. 이렇게 말했죠. 특히 아들 알렉세이가 한국 장비도 한번 알아보자고 했을 때도 코웃음을 쳤습니다. 알렉세이는 모스크바에서 건축학을 공부하는 대학생인데 요즘 젊은 애들답게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케이팝이니 드라마니 하는 것들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 기술도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는데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갔죠. 아들아, 건설업은 문화산업과는 다르다. 실용성과 경제성이 최우선이야. 이렇게 말하며 아들의 의견을 일축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고집이 샜네요. 아내 일이나도 처음에는 제 편이었어요. 회계사로 일하는 아내는 숫자에 민감하거든요. 중국산 장비 가격을 보고는 여보, 이렇게 아끼면 올해 수익이 많이 늘겠네요 라고 말했죠. 조카 드미트리는 현장에서 크레인 기사로 일하고 있는데 처음 중국산 장비를 봤을 때도 삼촌, 이거 생각보다 괜찮네요 라고 했어요. 외관상으로는 별 문제가 없어 보였거든요. 그때만 해도 저는 제 선택이 완벽하다고 믿었습니다. 시베리아 건설업계에서 20년을 버텨온 경험과 직감이 틀릴 일이 없다고 생각했죠. 한국산 장비를 추천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냥 브랜드에 현혹된 사람들이라고 여겼어요. 하지만 겨울이 시작되면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시베리아의 겨울이 얼마나 무서운지 20년 경험으로도 매번 새롭게 느끼게 되거든요. 올해는 특히 혹독했어요. 영하 42도까지 떨어진 날이 이어졌죠. 문제는 12월 둘째 주부터 시작됐습니다. 아침에 현장에 나가보니 중국산 굴삭기 세대가 시동이 안 걸리더라고요. 처음에는 단순한 배터리 문제려니 했죠. 겨울에는 흔한 일이니까요. 하지만 며칠 지나니까 상황이 심각해졌어요. 굴삭기만이 아니라 크레인까지 말썽을 부리기 시작했거든요. 유압유가 얼어버리고 엔진 부품들이 갑자기 고장나는 거예요. 현장 반장이 제게 전화를 걸어왔을 때 목소리부터 다급했습니다. 사장님, 큰일 났어요. 장비 절반이 멈춰섰습니다. 저는 처음에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추워도 건설 장비가 이렇게 쉽게 고장날 리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직접 현장에 나가보니 정말 심각했어요. 15대 굴삭기 중에 10대가 작동을 안 하고 크레인도 반 이상이 먹통이었거든요. 인부들은 추위에 떨면서도 장비를 고치려고 애를 쓰고 있었는데 도저히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더 큰 문제는 진행 중이던 교량 공사였습니다. 크레인이 멈춰서면서 공사 일정이 완전히 꼬인 거예요. 납기일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런 상황이니 정말 막막했죠. 그런데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요.
조카 드미트리가 크레인 작업을 하던 중에 갑자기 유압 시스템이 고장나면서 20m 높이에서 떨어질 뻔한 거예요. 다행히 안전벨트 덕분에 큰 사고는 면했지만 허리를 다쳐서 병원에 실려갔어요. 병원에서 드미트리를 보니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삼촌, 크레인이 갑자기 멈춰서 정말 무서웠어요 라고 말하는 조카를 보니 제가 잘못 선택한 장비 때문에 가족이 다친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아내 이리나도 병원에 와서는 저를 원망하는 눈빛이었어요. 말은 안 했지만 표정에서 다 읽힐 정도였거든요. 회계사인 아내는 숫자로만 판단했는데 사람의 안전까지는 계산하지 못한 거였죠. 현장 인부들의 불만도 하늘을 찔렀어요. 추운 날씨에 고장난 장비 때문에 일은 제대로 안 되고 위험하기만 하니까 당연한 반응이었죠. 몇몇 숙련 기사들은 아예 다른 건설사로 옮기겠다고 나서기 시작했어요. 제일 충격적이었던 건 아들 알렉세이의 반응이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급히 내려온 아들이 현장을 보고는 아버지, 이게 정말 최선의 선택이었나요? 라고 묻더라고요. 그때 저는 처음으로 제 판단이 틀렸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들 알렉세이는 며칠 동안 저를 설득했습니다. 아버지, 한국 건설 장비를 한번 직접 보시는 게 어떨까요? 드미트리 형도 다쳤는데 이대로는 안 되잖아요. 처음에는 자존심 때문에 거절했지만 조카가 다친 걸 보니 마음이 흔들리더라고요. 알렉세이가 보여준 자료들도 놀라웠어요. 한국의 현대건설기계와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회사들이 극한지 테스트를 얼마나 철저히 하는지 영상으로 확인했거든요. 영하 50도에서도 장비가 멀쩡히 작동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신기했죠. 결국 1월 초에 서울로 출국했습니다. 20년 건설업 인생에서 이렇게 다른 나라 기술을 알아보러 가는 건 처음이었어요. 솔직히 자존심도 상했지만 더 이상 현장 사고는 막아야겠다는 생각이 컸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부터 느낌이 달랐어요. 공항 시설부터가 정말 깔끔하고 체계적이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의 꼼꼼함이 공항에서부터 느껴졌습니다. 현대건설기계 본사에서 만난 박 차장이라는 분이 저를 안내해줬어요. 40대 중반 정도 되는 분이었는데 정말 전문적이면서도 친절하더라고요. 콜로프 사장님, 시베리아 건설 현장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진심이 느껴졌어요. 제일 놀란 건 극한지 테스트 센터였습니다. 영하 60도까지 온도를 내릴 수 있는 거대한 냉동 창고 같은 곳에서 굴삭기와 크레인을 실제로 테스트하고 있었거든요. 중국에서는 이런 시설을 본 적이 없었어요. 박 차장이 설명해 주는 걸 들어보니 정말 체계적이었습니다. 저희는 모든 부품을 극한 상황에서 6개월 이상 테스트합니다. 특히 시베리아 같은 지역으로 가는 장비는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죠. 실제로 영하 45도에서 작동하는 굴삭기를 보니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어요. 제가 러시아에서 고장난 중국산 장비들과는 차원이 달랐거든요. 유압유부터 시작해서 모든 부품이 극한 추위를 견딜 수 있게 설계되어 있었죠. 더 놀라운 건 안전 시스템이었어요. 각 장비마다 실시간으로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센서들이 달려있고 문제가 생기면 즉시 알람이 울리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사고를 미리 예방하는 시스템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어요. 박 차장이 저에게 한 말이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건설 장비는 단순한 기계가 아닙니다. 작업자의 생명을 지키는 파트너죠. 저희는 그런 철학으로 모든 제품을 만듭니다. 그 순간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지금까지 장비를 그냥 돈 버는 도구로만 생각했는데 한국 사람들은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었거든요. 두산 인프라코어 공장도 둘러봤는데 정말 정밀했어요. 하나하나 수작업으로 건품하는 모습을 보니 왜 한국 제품이 비싼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품질에 대한 집착이 대단했습니다. 연구원들과 이야기해보니 더욱 놀라웠어요. 시베리아 기후를 연구해서 특별히 설계한 부품들이 있다는 거예요. 러시아 현지 상황을 이렇게 자세히 알고 있을 줄은 몰랐죠.
서울에서 사흘을 보내면서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기술이 단순히 중국을 따라한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차원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한국에서 보낸 시간이 길어질수록 제 자존심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20년간 쌓아온 건설업계에서의 경험과 판단력이 완전히 틀렸다는 걸 인정해야 했거든요. 정말 굴욕적이었지만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한국산 건설 장비의 핵심은 예측 정비 시스템이었습니다. 장비가 고장나기 전에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각 부품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체크해서 교체 시기를 정확히 알려주니까 갑작스러운 고장이 거의 없다는 거죠. 박 차장이 보여준 모니터링 화면을 보니 정말 신기했어요. 콜로프 사장님, 이 시스템으로 전 세계 한국산 장비들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베리아에 있는 장비도 서울에서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요. 중국산 장비에는 이런 시스템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냥 고장나면 수리하고 또 고장나면 또 수리하는 식이었죠. 한국은 아예 고장이 나지 않게 미리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내한 테스트 과정이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이 실제로 시베리아에 가서 몇 달씩 현지 테스트를 한다는 거예요. 그냥 실험실에서만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 실제 환경에서 검증을 받는 거죠. 저희 엔지니어들이 노보시비르스크에도 여러 번 갔습니다. 현지 기후와 작업 환경을 직접 체험해봐야 진짜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거든요. 박 차장의 이 말을 듣고 정말 놀랐어요. 제가 그동안 무시했던 한국 기술자들이 러시아 현장을 저보다 더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부끄러움과 동시에 존경심이 들었습니다. 품질 관리 시스템도 차원이 달랐어요. 하나의 부품을 만들 때도 수십 번의 검사를 거친다는 거예요. 중국산은 대량 생산에만 신경 쓰는데 한국산은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만들고 있었죠. 연구개발팀장이 저에게 설명해준 내용이 인상 깊었어요. 저희는 기계를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을 지키는 시스템을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의 사고로 가족을 잃을 수 있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드미트리가 떨어질 뻔했던 장면이 떠올랐어요. 정말 아찔했죠. 만약 안전벨트가 없었다면 조카를 잃을 뻔했거든요. 한국 기술진들과 이야기하면서 느낀 건 이들의 철학이 다르다는 거였어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장비를 만드는 게 아니라 진짜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만들고 있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AS 시스템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부품을 주문하면 시베리아까지 일주일 안에 배송이 된다는 거예요. 24시간 콜센터도 운영하고 있어서 언제든지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고요. 박 차장이 마지막에 해준 말이 제 가슴을 쳤습니다. 한국은 기계를 판 게 아니라 작업자를 지키는 시스템을 만든 겁니다. 콜로프 사장님도 이제 그 차이를 아시겠죠? 러시아로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은 이사회를 소집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본 것들을 설명하고 장비 교체를 제안하려고 했거든요. 하지만 예상대로 반대가 만만치 않았어요. 부사장 이고르가 제일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사장님, 지금 회사 상황이 어떤지 아시잖아요. 한국산으로 바꾸려면 투자비가 2배는 들어갈 텐데요. 맞는 말이었죠. 당장 자금 여력이 넉넉하지 않았거든요. 재무이사도 계산기를 두드리며 고개를 저었어요. 중국산 장비값만 해도 아직 다 못 뽑았는데 또 새로 사자고요? 이건 경영진으로서 무책임한 결정입니다. 숫자로만 보면 당연한 반응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드미트리 사고를 생각하면 돈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러분, 우리 직원들의 안전이 돈보다 소중하지 않나요? 결국 이사회에서는 시범 도입조차 거부됐어요. 일단 중국산으로 겨울을 넘기고 내년에 다시 검토하자는 게 결론이었죠. 저는 정말 답답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현장에서 터져나오기 시작했어요. 2월 들어서 추위가 더 심해지자 장비 고장이 계속 이어졌거든요. 인부들의 불만이 하늘을 찔렀죠. 현장 반장이 찾아와서 따졌어요. 사장님,
이럴 거면 우리 보고 맨손으로 일하라는 거예요? 매일 고장난 장비 고치느라 정작 공사는 언제 하겠습니까? 할 말이 없었어요. 숙련 기사 몇 명은 정말로 사직서를 냈습니다. 20년 넘게 같이 일해온 사람들이었는데 떠난다고 하니 마음이 아팠어요. 사장님, 다른 데 가면 한국산 장비로 일할 수 있어요라는 말이 가슴에 박혔죠. 집에서도 분위기가 좋지 않았어요. 아내 이리나가 회사 장부를 보더니 한숨을 쉬었거든요. 여보, 이렇게 가면 올해 적자 확실해요. 장비 수리비만 해도 예산을 초과했잖아요. 아들 알렉세이는 저를 보는 눈빛이 실망스러워 보였어요. 아버지, 한국에서 그렇게 감동받으셨으면서 왜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세요? 2월 말쯤 되니까 시민들까지 나서기 시작했어요. 저희가 맡은 시내 도로 공사가 계속 지연되자 주민들이 항의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시청 앞에서 피켓을 들고 시위까지 했죠. 한 주민이 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와서 따졌어요. 사장님, 우리가 낸 세금으로 하는 공사를 이렇게 대충 하시면 되겠어요? 아이들이 학교 가는 길이 위험하단 말이에요. 그때 아들 알렉세이가 저를 붙잡고 간절하게 말했어요. 아버지, 우리가 이런 장비로 계속 일해야 합니까? 한국산으로 바꾸는 게 정답이잖아요. 그 순간 제 마음이 무너졌어요. 20년간 쌓아온 자존심보다 가족과 직원들의 안전이 더 소중하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이사회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범 도입을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바로 한국현대건설기계에 전화를 걸었어요. 박 차장이 반가워하면서 사장님, 좋은 결정하셨습니다. 중고 장비라도 괜찮으시면 빨리 보내드릴 수 있어요 라고 했죠. 3월 초에 한국에서 중고 굴삭기 5대와 크레인 3대가 도착했습니다. 솔직히 중고라고 해서 기대를 많이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막상 보니 중국산 신품보다 훨씬 상태가 좋더라고요. 첫 테스트를 하던 날이 마침 영하 38도였어요. 중국산 장비들은 모조리 시동도 안 걸리는 상황이었는데 한국산은 한 번에 시동이 걸렸거든요. 현장 인부들이 박수를 치더라고요. 현장 반장이 굴삭기를 몰면서 신기해했어요. 사장님, 이거 정말 다르네요. 유압도 부드럽고 소음도 훨씬 적어요. 20년 경력의 베테랑 기사가 하는 말이니까 믿을만했죠. 제일 놀라운 건 고장이 전혀 없다는 거였어요. 한 달 넘게 혹독한 추위 속에서 매일 돌렸는데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었거든요. 중국산은 하루가 멀다 하고 고장 났는데 말이에요. 크레인 기사 바실리가 저에게 와서 말했어요. 사장님, 이제야 안심하고 일할 수 있겠어요. 드미트리 같은 사고는 절대 안 일어날 것 같아요. 안전에 대한 확신이 느껴지더라고요. 인부들의 표정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할 때 걱정스러워하던 모습이 사라졌어요. 오늘은 장비 때문에 일 못할까봐 하는 불안감이 없어진 거죠. 3월 말쯤 되니까 공사 진행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졌어요. 장비 고장으로 인한 지연이 없으니까 예정된 일정대로 진행되더라고요. 오히려 계획보다 빠르게 끝날 것 같았습니다. 아내 이리나도 회계 장부를 보면서 놀라워했어요. 여보, 수리비가 거의 안 나가네요. 이렇게 되면 오히려 비용이 절약될 것 같아요. 처음에는 비싸다고 걱정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경제적이었던 거죠. 조카 드미트리도 재활 치료를 마치고 현장에 복귀했어요. 한국산 크레인을 보더니 삼촌, 이제 정말 안전하게 일할 수 있겠어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민들의 반응도 달라졌어요. 도로 공사가 빨리 진행되니까 항해 전화 대신 감사 인사가 오기 시작했거든요. 공사가 이렇게 빨리 끝날 줄 몰랐어요 라는 말을 들으니 뿌듯했습니다. 다른 건설회사 사장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경쟁사인 볼가 건설 사장이 현장을 보러 와서는 세르게이, 이 장비들 어디서 구했나?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가장 기뻤던 건 직원들의 변화였어요. 장비 걱정 없이 일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니까 작업 효율도 올라가고 사기도 높아졌거든요.
사장님 덕분에 편하게 일합니다라는 말을 자주 들었어요. 아들 알렉세이가 현장을 보러 와서는 정말 자랑스러워했어요. 아버지, 정말 잘하셨어요. 이제야 제대로 된 건설회사 같아요. 아들에게 인정받으니 더욱 뿌듯했습니다. 한국산 장비의 성공을 보고 이사회 분위기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 반대했던 부사장 이고르가 저에게 와서 사장님, 제가 틀렸습니다. 이제 전면 교체를 해야겠어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5월에 현대건설기계에서 기술진들이 러시아로 왔어요. 현지 정비사들에게 한국식 장비관리법을 가르치기 위해서였죠. 김 과장이라는 분이 팀장으로 와서 교육을 담당했습니다. 교육 첫날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한국 기술진들이 가져온 정비 매뉴얼을 보니 러시아어로 완벽하게 번역되어 있더라고요. 심지어 시베리아 기후에 특화된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정비사들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어요. 30년 경력의 베테랑 정비사 알렉산드르가 아시아 사람들이 우리보다 장비를 더 잘 안다고요? 라며 의심스러워했거든요. 하지만 실습이 시작되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김 과장이 보여준 예측 정비 기법을 보고 모든 정비사들이 감탄했어요. 이렇게 하면 고장 나기 전에 미리 알 수 있다니 정말 신기하네요. 한국 기술진들의 꼼꼼함도 대단했어요. 하나하나 실습으로 보여주면서 이 부분을 놓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라고 안전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했거든요. 우리 직원들이 제일 놀란 건 한국식 체크리스트였어요. 매일 아침 30가지 항목을 점검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번거롭다고 투덜댔지만 며칠 지나니까 효과를 실감했습니다. 정비소 분위기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고장나면 그때그때 수리하는 시기였는데 이제는 계획적으로 관리하게 됐거든요. 정비사들의 자부심도 높아졌습니다. 김 과장이 저에게 한 말이 인상 깊었어요. 콜로프 사장님,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믿는 시대예요. 한국과 러시아가 함께 발전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정말 겸손하면서도 전문적이었어요. 교육이 끝날 무렵에는 우리 정비사들이 한국 기술진들을 스승처럼 따르게 됐어요. 알렉산드르가 이제야 진짜 정비가 뭔지 알겠다고 말할 정도였거든요. 다른 건설 회사들도 우리 변화를 보고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볼가 건설 사장이 정비소를 견학 와서는 이런 시스템이면 우리도 도입해야겠다고 말했습니다. 6월에는 노보시비르스크 건설업계 모임에서 제가 발표를 하게 됐어요. 한국 장비 도입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였는데 반응이 뜨거웠거든요. 한국 기술이 이 정도일 줄 몰랐다는 반응이 많았어요. 아들 알렉세이는 한국어 공부까지 시작했어요. 아버지, 한국 기술진들과 직접 소통하고 싶어요. 미래에는 한국과의 협력이 더 중요해질 것 같거든요. 정말 기특했습니다. 정비사들은 이제 자신들이 전문가라는 자부심을 갖게 됐어요. 우리도 한국 기술진들처럼 체계적으로 일할 수 있다며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거든요. 7월에 회사 전체 장비를 한국산으로 완전히 교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어요. 그동안 반대했던 사람들도 이제는 한국 기술의 우수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새로운 현대 굴삭기와 두산 크레인들이 도착했을 때 현장 분위기는 축제 같았어요. 인부들이 모두 나와서 박수를 치며 환영했거든요. 이제 정말 좋은 장비로 일할 수 있겠다는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8월부터는 완전히 다른 회사가 됐어요. 장비 고장으로 인한 공사 지연이 전혀 없어졌거든요. 오히려 예정보다 빨리 끝나는 프로젝트들이 늘어났습니다. 고객들의 만족도도 하늘을 찔렀어요. 노보시비르스크시에서 공식적으로 저희 회사를 모범 건설업체로 선정했습니다. 시장이 직접 와서 콜로프 사장님 덕분에 우리 시 건설업계 수준이 한 단계 올라갔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더 놀라운 건 수익성이었어요. 한국산 장비가 비싸다고 걱정했는데 오히려 수익이 늘어났거든요. 고장이 없으니까 수리비는 줄어들고 공사는 빨리 끝나니까
더 많은 프로젝트를 할 수 있었어요. 아내 이리나가 연말 결산을 하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여보, 올해 수익이 작년보다 40%나 늘었어요. 한국 장비 덕분이네요. 정말 예상하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러시아 건설부에서도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건설부 차관이 직접 현장을 시찰하러 와서는 이런 혁신적인 사례를 전국에 알려야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한국 기술 도입을 검토한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건설 회사들의 변화도 눈에 띄었어요. 경쟁사들이 하나둘씩 한국산 장비를 도입하기 시작했거든요. 볼가 건설을 비롯해서 5개 업체가 저희를 벤치마킹했습니다. 조카 드미트리는 이제 한국산 크레인 전문 기사가 됐어요. 다른 회사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올 정도로 실력을 인정받았거든요. 삼촌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아들 알렉세이는 대학 졸업 후 저희 회사에 입사하기로 했습니다. 아버지, 한국 기술을 더 깊이 공부해서 회사 발전에 기여하고 싶어요. 아들이 회사를 이어받을 생각을 하니 정말 기뻤어요. 연말에 노보시비르스크 상공회의소에서 올해의 기업 가상을 받았습니다. 혁신적인 기술 도입으로 지역 건설업계 발전에 기여한 공로라는 이유였어요. 20년 건설업 인생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시상식에서 제가 한 말이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가격이 아니라 사람을 지키는 철학이 러시아 건설업을 구했습니다. 한국 기술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부끄럽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닫게 되거든요. 한국을 무시했던 과거의 제 모습이 정말 창피해요. 현재 저희 회사는 시베리아 지역에서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건설 회사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모든 게 한국 기술 덕분이에요. 진정한 기술이란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요즘은 한국 드라마도 보고 K-팝도 듣게 됐어요. 기술뿐만 아니라 문화도 정말 훌륭한 나라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회가 되면 가족들과 함께 한국 여행도 가보고 싶습니다. 새로운 경험을 통해 한국에 대한 생각을 바꾸게 된 세르게이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사연은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이 넘치는 하루 되세요.